평생 누군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를, 집에서는 가족을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하인처럼 살고 있더군요. 바로 제 며느리의 명령을 따르면서 말입니다. 정옥희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양주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 위해서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조용히 살 요량으로 시작한 가게였는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윤서진 씨의 개인 비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몽실이 미용실 예약이 있어요. 3시에 강남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서진의 목소리는 늘 밝고 경쾌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몽실이는 서진이가 기르는 말티즈였는데 정옥희 씨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옥희 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죠. 아들 도연 씨가 웃는 얼굴로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만했거든요. 집안이 평화로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또 다른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야근이라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도연 오빠 저녁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진 씨는 스타트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바쁜 일정을 핑계로 집안일을 모두 정옥희 씨에게 맡겼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진 씨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었지만 정작 설거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옥희 씨는 묵묵히 그릇들을 닦으면서 이것도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 속옷들 좀 손빨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탁기에 돌리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서진 씨의 비싼 속옷들을 정성스럽게 빨아주는 일까지 정옥희 씨는 어느새 며느리의 개인 관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더 큰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 대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30평 아파트를 혼자서 청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옥희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서진 씨의 감사 인사는 늘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에 대한 예의 차원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옥희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씁쓸했지만 참고 또 참았죠. 어느 날 저녁 아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서진이가 좀 의존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옥희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어요. 아니야,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 사실 정옥희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 앞에서는 그저 시어머니로만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며느리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만이 기대되었죠. 그렇게 정옥희의 하루하루는 흘러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며느리의 심부름을 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정리하는 반복적인 일상이었어요.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거의 없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서진과 도연의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22층에 있는 새 집을 자랑하고 싶어 하던 서진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번 집들이가 정말 중요해요. 회사 사람들도 오고 제 친구들도 와서 꼭 성공시키고 싶거든요.
정옥희는 이틀 전부터 집들이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잡채, 전, 나물, 김치찌개까지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서진이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집들이 당일 오전 서진은 오키에게 자세한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소개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옥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도연의 친구들까지 총 10여 명의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옥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와,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을 때 정옥희는 서진이 자신을 소개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오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저희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요리도 청소도 정말 척척 잘하셔서 제가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서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옥희의 가슴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정옥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일손을 돕는 사람 취급을 받은 거죠. 손님들은 정말 살림꾼이시네요. 요즘 이런 분 찾기 힘든데 복 받으셨어요 라며 서진을 부러워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한 손님이 진지하게 물었을 때 서진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둘러댔어요. 아, 지인 소개로 알게 됐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정옥희는 그 순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은 완전히 지워진 채 그저 고용된 도우미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셈이었어요. 어머니, 물 좀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서진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정옥희에게 부탁했지만 이제 그 말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보기에는 서진이 도우미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정옥희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해 왔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옥희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거실에서 오늘 파티가 성공적이었다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다들 음식 맛있다고 했어. 어머니 덕분이야. 도연의 말에 서진도 동의했죠. 하지만 정옥희에게는 그런 말들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들이에서 자신이 경험한 굴욕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철저히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옥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손님들에게 한 말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도와주시는 분, 척척 잘하는 살림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집들이 이후 서진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체면치레도 하지 않고 정옥희를 부렸거든요. 어머니, 화장대 위에 먼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다음에는 구석구석 꼼꼼히 확인 좀 부탁드려요. 마치 청소부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정옥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어요. 어머니, 우리 몽실이 오늘 산책 안 시키셨죠?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털이 빠져요. 매일매일 꼭 챙겨주셔야 해요. 깨 산책까지 정옥희의 몫이 되어버린 거죠.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강남까지 와서 몽실이를 산책시키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때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김없이 몽실이를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실용이죠, 어머니. 불필요한 체면보다는 효율이 중요해요. 서진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정옥희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정옥희가 보기에 서진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이었어요. 서진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도 모두 정옥희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원피스 드라이클리닝 맡겨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하지만 정옥희가 보기에 서진은 드라마 보는 시간,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 보였어요. 더 참기 힘든 건 서진의 친구들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살림에 타고나셨어요. 제가 뭘 부탁드려도 다 척척 해내시거든요. 겉으로는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정옥희를 만능 일꾼으로 소개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정옥희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서진에게 정옥희는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 후배가 이번 주말에 와서 하루 머물 예정이에요. 청소랑 빨래 좀 신경 써주시고 아침도 챙겨주세요. 정옥희는 서진의 회사 후배를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후배가 온 주말, 정옥희는 정말 하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방 청소를 하고 빨래까지 챙겨야 했거든요. 서진은 후배에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 챙겨주세요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지만 정옥희에게는 굴욕일 뿐이었어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정옥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컸어요. 자신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기능적인 존재로만 취급받고 있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서진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정옥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밤늦게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정옥희는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행복해 보였고 가정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설마 이런 일상이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직 정옥희는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진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큰 투자를 받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고 서진은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혹시 점심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을까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요. 정옥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서진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골라서 정갈하게 담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오늘 미팅 잘 될 것 같아요. 서진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회사로 향했죠. 오후쯤 되어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미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투자자분이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는데 혹시 오실 수 있어요? 뭔가 격식을 갖춰야 할 것 같아서요. 정옥희는 서진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급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가 지정해준 카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곳이었어요. 정옥희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차림 때문에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서진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이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실 대표님이세요. 서진은 정옥희를 소개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투자자인 대표가 정옥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옥희 이사님 아니세요?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서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정옥희 이사님이시네요. 저 기억하세요? 제가 신입사원 때 비서실에서 일했던 박준호입니다. 대표는 일어나서 정옥희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이사님 덕분에 제가 회사 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대기업 이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정말 우연이네요. 이사님께서 이쪽 시어머님이셨군요. 박준호 대표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어요. 이사님은 저희 회사에서 전설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에 회사를 일으켜 세우신 핵심 인물 중 한 분이시죠. 정옥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과찬을 하시니 부끄럽네요. 다들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서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사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박준호 대표는 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핵심을 꿰뚫고 계셨고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셨던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경영진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정옥희를 대해왔는지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깨 산책을 시키고 청소를 시키고 하인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서 일했던 거대한 인물이었던 거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사님? 박준호 대표의 질문에 정옥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작은 반찬 가게도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도 하면서요.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대선배였던 거예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서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희 역시 조용했지만 그 침묵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정옥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정옥희 역시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서진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옥희에게 이것저것 부탁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정옥희는 혹시 서진이 달라진 건 아닌지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진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어머니, 오늘 몽실이 목욕 좀 시켜주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마치 며칠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옥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서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텐데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나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서진아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예전에 회사에서 이사하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서진은 젓가락을 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가 만든 경력에 집착하잖아요.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옥희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자분도 좀 오버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요즘 세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정옥희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도 무시한 거였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지위 따위는 지금의 서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어머니는 은퇴하신 분이고 저는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서진의 말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옥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서진이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해도 나서서 말리지 않는 모습이 절망스러웠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죠? 제가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생활하자는 거예요. 서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정옥희에게는 모든 게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옥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과거의 영광, 현재가 중요, 효율적인 생활. 결국 서진에게 정옥희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던 거죠. 더 화가 나는 건 서진이가 자신의 태도를 전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옥희의 인격과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서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정옥희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어머니, 제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이제는 아예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정옥희는 그런 서진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옥희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정옥희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였던 거니까요. 하지만 정옥희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정옥희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급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의 친정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왔어.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돈을 맞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친정어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동생네 집에서 당한 일 얘기해 줄까? 사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내 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 정옥희는 부엌에서 들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며느리한테 반찬에다 바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빨래 개는 일까지 다 시키더라. 내가 하녀야 뭐야? 사돈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누구 엄마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서진은 사돈을 달래려고 했지만 사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너희 동생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 손님 대접은커녕 완전히 일꾼 취급을 하더라고. 그 순간 정옥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사돈이 며느리한테 당한 일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반찬 치우기, 개 산책, 빨래 개기. 바로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마 동생도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서진이 사돈을 달래려고 했지만 사돈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바쁘면 다야? 나도 바쁘다고. 그런데 왜 나만 모든 일을 해야 해? 사돈은 서진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서진은 점점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마 동생도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요즘은 실용적인 시대니까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서진의 말은 사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어요. 실용적인 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를 하인 취급하는 게 실용이야? 정옥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진이가 사돈을 달래려고 하는 말들이 평소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거든요. 실용적인 시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 모든 게 데자뷰 같았어요. 서진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사돈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나도 너희 동생처럼 나를 하녀로 보는 거야? 서진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옥희는 그 순간 서진의 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사돈에게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결국 서진에게는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돈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효율적? 내가 지금 나한테 효율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옥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어요. 서진이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들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진의 진짜 모습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어요. 바로 며칠 전에 정옥희 씨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옥희는 그날 밤까지 녹음을 계속했어요. 서진이 친정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 하는 말들, 모든 게 평소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제 서진의 위선을 보여줄 완벽한 증거가 생겼어요. 녹음을 마친 그날 밤, 정옥희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제 서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방법을 찾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도연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박준호 대표가 떠올랐어요. 서진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서진의 인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옥희는 박준호 대표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이틀 후 정옥희는 정중한 편지를 써서 박준호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대표님.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정옥희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덕분에 제 존재가 잊히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편지에는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평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녹음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대표는 편지를 받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서진이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자로서 회사 임직원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서진의 회사에서 임원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준호 대표는 회의에서 서진의 인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임직원들의 인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진 이사의 경우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준호 대표는 녹음 파일의 일부를 회의실에서 재생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용적인 시대니까요.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진이 친정 어머니에게 한 말이 회의실 전체에 들렸어요. 다른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어떨지 의문이 드네요. 서진은 그 주 내로 인사팀에 호출되었어요. 서진 씨, 최근 당신의 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승진 후보에서 제외되며 부서 이동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누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내에서의 위치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진을 보는 시선이 변했어요. 가족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료는 어떻게 대할까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사내 평판은 추락했어요. 며칠 후 서진은 회사에서 돌아와 정옥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안 좋아요. 혹시 누군가한테 우리 집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정옥희는 조용히 웃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느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요. 요즘 회사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희는 혼자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서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진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옥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회사에서 쌓은 조직 운영 능력과 요리 실력을 결합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수업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정옥희의 차분하고 정확한 설명, 그리고 완벽한 요리 실력에 수강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실력이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오랫동안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정옥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뿌듯했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아들 도연이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요리 수업이 끝난 후 정옥희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연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서진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희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저녁 서진이 갑자기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회사 일에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정옥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 모르겠는데.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제 평가가 나빠졌거든요. 혹시 제 얘기 누군가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한테 뭔가 화가 나셔서 그런 거죠? 정옥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며칠 전에 친정 어머니와 나눈 대화 기억하니?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녹음까지 하셨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녹음했어. 그리고 필요한 곳에 보냈고. 서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옥희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증명하려 한 게 아니야. 정옥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만 내가 잊은 걸 다시 기억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정옥희가 계속 말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살림꾼, 하인. 그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었잖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정옥희는 서진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한 말들을 들어보니 알겠더라. 나이 든 사람들은 모두 내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옥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알겠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야.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시겠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옥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야 해.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정옥희는 그런 서진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희는 반찬가게 간판을 닦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자신을 하녀가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침묵 속에서 참고 또 참았던 긴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